원전 건설은 건설 기술이라기보다는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끊어지면 기술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원 믹스에 왜곡이 오고 전력 가격이 상승됐을 때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 경쟁력이나 수출 그리고 물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석탄 발전과 원자력을 동시에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력 수급 계획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원을 뭘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단에 집착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라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과학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와 같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시켜주고 우리나라를 부자 만들어줄 기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나 원자력과 같이 국가 위상에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이 33%, 석탄 발전 비중이 37%, 둘을 합치면 70%인데 이거를 빼고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LNG 발전만으로는 지금 대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저는 원자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석탄 발전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파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도 사실 일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없앤다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LNG로 다 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우선 한 가지 전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LNG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또 LNG인 메탄가스는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5배입니다. 그리고 누설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2015년 10월에 LA 천연가스 누설 사고를 통해서 자동차 60만 대가 연간 배출할 CO2만큼을 한꺼번에 배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20% 확대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태양광이 한 400원까지 갔었는데요. 원자력 한 50원이었고, 그럼 이제 8배입니다. 8배라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러 갔는데 이제 리터당 1,000원짜리 휘발유가 있고 옆에 리터당 8,000원짜리 친환경 휘발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10원, 20원 싼 데 가고 있는데 이거 8배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재생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짜 에너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력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건설비, 운영비, 연료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연료비만 공짜인 거죠. 연료비만 공짜인 거고 건설비랑 운영비 두 개만을 합쳤는데 다른 발전소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면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태양과 풍력은 태양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예비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11%로 하겠다. 그럼 국민들은 89%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100%를 다 지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신재생을 추가로 10%를 얹어서 짓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가 구름이 샥 지나가면은 출력이 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일정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전력 수요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발전기가 분담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끌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메커니즘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220V 60Hz로 가동하던 것이 헤르츠가 뚝 떨어집니다. 이 뚝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석탄 발전의 조속기가 작동을 해서 얘를 다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놀고 있었던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데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원자력 하지만 석탄도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이.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이거 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덕 커브라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수요입니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이것들이 수요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급단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풍력 발전이 얼마큼 전력을 생산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풍력 발전이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하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태양광 발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수요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수요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배가 점점 불룩해집니다. 배가 불룩해지는 건 좋은데 6시 무렵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이만큼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기존 화력발전소로 공급을 해줘야지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제일 낮아졌을 때가 12,000, 제일 높았을 때가 26,000이니까 14,000이라는 양을 갖다가 1시간 내에 태양광이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정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나라들은 그 양보다 많은 유연성 전원들, 터빈이 돌아가는 전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력 수급의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생에너지 20%를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6년도 전력량이 529TWh이기 때문에 연 2% 증가를 가정하면 700TWh가 나오고, 그거의 20%는 140TWh입니다. 이것들을 태양광 45%, 풍력 4%, 해상풍력 11%를 공급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건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가정했었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가야만 합니다. 이만큼을 공급하려면.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360조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비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같은 용량을 LNG 제일 좋은 걸로 건설한다 그러면 14조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374조 원이 되는데, 이것을 원자력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38조면 가능합니다. 물론 신재생을 늘렸을 때 전력망을 안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독일은 어쨌다더라, 폴란드는 어쨌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에너지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어쨌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쨌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수급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수급 안정성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어떤 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또 하나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수급 계획은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R&D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에 태양광이 매우 싸질 것이다 라면 2030년도에 공급하면 됩니다. 지금 공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력 수급 계획은 당장 공급이 정전이 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용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수립을 해야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아니면 싸질 거야 라는 희망사항, 비전 이런 거 가지고 수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싸졌으면 들어갈 기회가 2년 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계획은 반드시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수립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너무 가격이 비싸고 백업 발전을 필요로 하며 간헐적 전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 전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 제로, 넷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풍력 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못하는 동안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 그때 백업하는 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영국의 판단입니다. 독일은 백업 발전소로 갈탄 발전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공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백업으로 원자력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흔히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전기가 청정하게 생산되었을 때만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적입니다.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었다면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수소자동차도 수소를 뭘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청정성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재생에너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탈원전, 탈석탄, 그리고 청정에너지 비중의 증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정책 목표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목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와 시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 그 자체보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속도로 달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달성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정부가 이 건설 중인 원전이나 석탄 발전을 중지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방식이 왜 나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접근해 나갔을 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의 방해로 인해서 목표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어떤 우려라고 할까요? 걱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빨리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발전 믹스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변하는 전력 가격 역시 이 사회나 경제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서 조금 천천히 인상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이런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탈원전 탈석탄이라는 목표를 천명하고 그것을 여기서 장기라고 하면은 발전소의 계획, 허가, 건설에 걸리는 시간 약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발전 믹스 조정 그리고 전력 가격 인상이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 경제의 주체들, 공공 민간의 주체들이 그 사이에 효율적으로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에너지 효율 기술에 투자를 하고 하는 등의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방식은 사실은 경제 주체들이 대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전에 국가 계획으로 집행된 계획들이 이렇게 갑자기 폐기될 때 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폐기되고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면은 경제 주체들은 장기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투자라든지 혹은 그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욱더 잠기고 투자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분산형 전원이라든지 신재생 전원이 들어왔을 때 시장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들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범진 교수님께서 사회적 비용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금을 걷어서 역시 쓰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제 체제 안의 부의전이기 때문에 정범진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세금을 붙여가지고 내재화하고 있고요. 그 세금을 붙여서 내재화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금이 재정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외부성만큼 소비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에서 그 재화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연료별로 환경비용, 인체피해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그리고 정책비용 같은 다양한 외부 비용을 일단 정확하게 측정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과세를 통해서 이거를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외부 비용이 과세 체제로 내재화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원자력, 석탄, 가스가 발전 원가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세제를 통한 에너지의 최종 가격의 조정 역시 장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당장 올려가지고는 투자에서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로드맵 방식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로드맵 방식으로 제시해서 시장 참여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이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탈원전 정책, 탈석탄 정책, 이번 정권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 방법, 그러니까 경로와 속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전 건설은 건설 기술이라기보다는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끊어지면 기술 경쟁력이 상실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원 믹스에 왜곡이 오고 전력 가격이 상승됐을 때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 경쟁력이나 수출 그리고 물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책을 이행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석탄 발전과 원자력을 동시에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력 수급 계획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원을 뭘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단에 집착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라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측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력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건설비, 운영비, 연료비가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연료비만 공짜인 거죠. 연료비만 공짜인 거고 건설비랑 운영비 두 개만을 합쳤는데 다른 발전소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면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태양과 풍력은 태양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예비 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11%로 하겠다. 그럼 국민들은 89%만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100%를 다 지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신재생을 추가로 10%를 얹어서 짓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가 구름이 샥 지나가면은 출력이 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일정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연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LNG도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또
LNG인 메탄가스는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5배입니다. 그리고 누설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2015년 10월에 LA 천연가스 누설 사고를 통해서 자동차 60만 대가 연간 배출할 CO2만큼을 한꺼번에 배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20% 확대 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태양광이 한 400원까지 갔었는데요. 원자력 한 50원이었고, 그럼 이제 8배입니다. 8배라는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자동차에 휘발유 넣으러 갔는데, 이제 리터당 1,000원짜리 휘발유가 있고, 옆에 리터당 8,000원짜리 친환경 휘발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10원, 20원 싼 데 가고 있는데, 이거 8배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재생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짜, 이제 전력 수요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발전기가 분담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끌고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메커니즘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 220V 60Hz로 가동하던 것이 헤르츠가 뚝 떨어집니다. 이 뚝 떨어지면은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석탄 발전의 조속기가 작동을 해서 얘를 다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놀고 있었던 발전소를 다시 돌리는 데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원자력 하지만 석탄도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이. 이거는 캘리포니아에 이거 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떡 커브라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수요입니다.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이것들이 수요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급단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풍력 발전이 얼만큼 전력을 생산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생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풍력 발전이 얼마만큼 정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과학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와 같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시켜주고 우리나라를 부자 만들어줄 기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나 원자력과 같이 국가 위상에 관련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이 33%, 석탄 발전 비중이 37%, 둘을 합치면 70%인데 이거를 빼고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LNG 발전만으로는 지금 대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저는 원자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석탄 발전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파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도 사실 일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없앤다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LNG로 다 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우선 한 가지 전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